오늘 10시 59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 인도는 카레, 중국은 쪽발이 한국의 올림픽 중계의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그린 안무. 내용을 잠시 보면 30일 오후 1시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m 경기 중 네이버에 실시간 댓글에 인도 선수를 향해 토할 것 같다는 이슬람 문화를 모욕하는 댓글이 급속히 올라왔다. 또한 한국 양궁 대표 선수 안사는 상대방 인도 선수에게 카레라고 말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이 인종차별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호소했지만 종목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은 쪽발이, 중국 선수들은 짱깨라는 악성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는 인종차별과 종교 모독을 서슴지 않는 댓글로 더럽혀져 있다. 법적 처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증오 발언에 대해 우리가 마비되지 않도록 선을 넘었을 때 사회적인 징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느 언론사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언론사의 일본어 사이트입니다. 조모 기자가 많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지 꼴리는 대로 처씹으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채널 레알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삭제를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이 이 기사를 인용하여 혐한을 하기 위해 글을 올렸는데 댓글 반응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 선수들의 사진을 한 장씩 올리며 외모 평가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효진 선수와 김수지, 박정아 선수도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김수지 선수에 대해서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 선수의 일본어 이름과 SNS 계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라는 댓글도 보였는데요. 애들아, 미안하지만 한국 여자는 일본 남자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일본은 미국, 브라질, 중국, 터키에 이어 세계 5위의 배구 강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자 배구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요. 그저께 열린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5세트 듀스까지 가며 접전 끝에 한국이 승리를 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관심은 한일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 선수단의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왜 저렇게 키가 크지? 한국은 선수를 외모를 보고 뽑나? 김연경을 좋아할까 귀여운 양효진을 좋아할까 고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이 한국은 심판의 말에도 무조건 우기는 희한한 녀석들이야. 라는 댓글에 수많은 네티즌이 일본 심판의 오심을 지적했고 심지어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일본 심판이 오심한 것이 맞는다면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여자 배구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6시에 열리며 관객 수도 1만 2천 수용 규모의 경기장에서도 만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꽉 메우는 등 상당한 인기 스포츠입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의 인기도 상당히 높은데요. 김연경, 황현주, 한송이, 한유미 선수의 경우는 한국의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누리며 이들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는 선수의 사진을 들고 사인을 받기 위해 일본 팬들이 몰려 뒷문으로 이동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간판 스타인 코가사리나 선수보다 김연경 선수에게 팬들이 더 몰릴 만큼 김연경 선수의 일본 내 인기는 각별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인들의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 관심이 한국 선수의 기량이 아닌 외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자 펜싱 선수인 김지연 선수에 대해선 왜 스포츠를 하지? 저 미모로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AKB 48센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또한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에 대해선 선수도 보여주기식 외교에 사용하는 거야? 그래도 외모는 한유미 선수가 최고였지. 아직도 그녀의 사인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선수는 한국 펜싱 선수인 오사묵,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 선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펜싱은 외모를 보고 뽑는 것이 분명해. 신의 영역이다. 그들은 선수 생활이 끝나도 수많은 연예계에서 러브콜을 받을 거야.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쁘다,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선수라면 당연히 실력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값지고 기분 좋은 순간이겠죠. 우리 선수들은 역사상 최악의 조건에서 연일 기분 좋은 승전보를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국민에게 이러한 값진 선물을 선사한 뒤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밝은 모습과 달리 충격적인 몸 상태와 훈련 강도가 공개되어 외신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던 한국 선수들을 향해 태극마크 하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었다. 한국인 DNA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구본길, 김정환, 오상욱, 김준호 선수는 하체가 약해 손동작을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는 유럽 선수들을 격파하기 위해 고민하던 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발을 움직여 속도전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발펜싱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실제로 펜싱 종목을 장악했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펜싱 기술과 재빠른 몸놀림에 극찬을 한 바 있죠. 하지만 발펜싱은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경기 중 상대와 자주 부딪혀 항상 타박상을 입은 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경기가 끝나면 일주일간 알아누울 정도라고 밝혔죠. 또한 40세 부록의 나이인 오진혁 선수 역시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하루에 1000발 가까운 활을 매일 쏟아보니 결국 어깨에 무리가 갔고 힘줄 4개 중 3개가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오진혁 선수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힘줄로 승부를 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보다 가벼운 활을 선택하는 대신 바람을 이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오진혁 선수는 도쿄올림픽 선발전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또한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최고 기록을 달성해 결승까지 올라간 황선우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영 선수로는 너무나 부족한 폐활량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와 비교하자면 7000cc로 일반인의 2배에 가까운 폐활량을 갖고 있었지만 황선우 선수는 일반인과 비슷한 폐활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 역시 평균 190cm가 넘는 외국인 선수에 비해 작았으며 근육량도 적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체력이 문제였는데요. 체력은 노력으로 늘릴 수 있지만 타고난 폐활량을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선수는 로핑 영법을 훈련해 순발력을 키워 세계 1위 선수보다 출발 속도를 0.02초를 끌어올려 박태환 선수에 이어 제2의 마린보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이었기에 이러한 좌절과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남은 경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량을 뽐내며 아무런 부상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